안녕하세요. 내 아이 영어 교육을 가이드하는 효린파파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엄마표 영어의 오해입니다. 일단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가정에서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표라는 용어가 붙음으로써 불러일으키는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 4가지를 한번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엄마표 영어의 첫 번째 오해입니다. 옛말에 반농담 반진담으로 부모가 자식은 못 가르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영어를 노출해 주면서 아이와 함께 즐기고 부모도 또한 배우는 것이 목표이자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아이는 영어에 다량으로 노출이 되고 스펀지처럼 쭉 많은 영어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다양한 매체와 자료들을 활용해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영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즐길 거리를 찾고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배우는 그런 과정이 바로 가정에서 영어를 노출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엄마표 영어 혹은 아빠표 영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애 잡는다라는 말을 혹시 본인이 들어보셨거나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저는 학원에 보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하원 혹은 하교 후에 집에 왔는데 아주 편하게 말을 하고 대할 수 있는 부모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 왔는데 엄마표 영어 선생님 혹은 엄마표 학원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아이가 부담스럽겠습니까?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아이와 함께 즐기고 함께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아이는 다량의 영어에 노출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영어를 많이 풍부하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정에서 엄마표 영어, 즉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계신다면 부모도 즐겁고 아이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좋아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는 영어 노출 환경이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내가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어느 부분에서 수정사항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애 잡는 영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표 영어의 오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모는 영어를 잘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려면 부모가 영어에 능통해야 되잖아, 원어민 수준 정도는 돼야지 엄마표 영어를 하지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저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영어에 능통하면 아이와 영어로 티키타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영어 혹은 언어의 활용을 느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영어를 더 잘 습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1번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부모가 직접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매체와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원어민 수준이라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20년 전이라면 모를까, 현재는 아주 많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자료와 매체들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부모가 그런 자료들과 그런 매체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즐길 거리들을 찾아서 아이에게 제공을 해주시고 함께 즐기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어 노출 환경이고 엄마표 영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몫이지, 필연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오히려 가르치면서 더 역효과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조금 더 나는 많은 말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스스로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이 생겨서 아이에게 영어 노출해주는 목적으로 나도 영어를 한번 배워보겠다, 이게 짐이 아니라 나는 기꺼이 할 마음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로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부모 스스로도 자기 개발이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은 아주 생산적이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이의 영어 노출을 위해서 억지로 부모가 나 이렇게 아이에게 영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이게 짐이고 스트레스라면 과감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의 영어 능력은 must가 아니라 option입니다. 부모의 영어 능력 대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영상이나 책을 찾는 끈기 혹은 변태력이라고도 하죠. 이 능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엄마표 영어에 대한 오해 세 번째입니다. 엄마표 영어는 부모가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은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영어로 즐기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놀이나 독후 활동이 1차적으로 떠오릅니다.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부모가 이런 활동들을 준비를 해서 아이와 함께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고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생각뿐일 수도 있습니다. 엄가다라고 하죠. 엄마 노가다. 아가다라는 말 있습니다. 아빠 노가다. 이렇게 엄가다나 아가다를 통하여서 아이에게 영어를 노출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엄가다나 아가다는 아주 많은 준비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엄가다 아가다를 하면서 과연 부모가 양질의 영어 노출을 아이에게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아빠인 사람으로서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자르고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랑 맞지 않고요. 두 번째, 아이의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했습니다. 세 번째, 너무나 지칩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지친다는 점이 저에게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이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저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엄가다 아가다를 하면서 많이 지치고 금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어라는 것은 언어이고 언어는 아이가 꾸준하게 장기간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엄가다 아가다 활동에 부모가 압도를 당해서 정작 아이에게 영어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쳐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부모의 주도하에 아주 많은 활동들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논하시기 전에 영어가 아이에게 어떻게 습득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언어이고 언어라는 것은 그 소리와 의미의 결합으로 습득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영어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나오는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영어 의미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소리와 의미의 결합이 바로 영어 습득의 순간입니다. 부모가 잠자리 독서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영어 음성이 아이의 귀 속으로 들어가고 아이는 영어 그림을 보면서 그 음성과 그림을 연결하면서 영어의 의미를 파악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영어 습득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영어 습득 원리에 대해서 부모가 조금 더 아시게 된다면 이런 엄가다 아가다 활동이 무의미하다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선택적으로 부모가 진행할 수 있고 훨씬 더 부담이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재밌는 영상을 찾아서 틀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재밌는 책을 대여하거나 구매해서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엄마표 영어의 오해 네 번째입니다. 엄마표 영어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이가 영어를 습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어떻게 아이가 언어로서 습득하는지 그 과정을 조금 아신다면 아주 쉽게 해결될 문제이고 또한 아이가 우리말을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조금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노출되는 양의 비례를 해서 아이가 습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말에 아주 능통하고 우리말을 아주 잘하는 것은 바로 우리말에 아주 다량으로 어릴 때 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정도 되어 있는 아이가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라는 말을 학습지를 풀거나 문제지에서 엄마라는 말을 많이 접하고 듣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살, 5살 정도가 되면 우리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우리말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말을 문장 수준으로 유창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이고 차고 넘치게 들으면 습득이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머릿속에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영어를 포함해서 언어라는 것은 습득하는데 장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어 노출을 해줬다고 해서 아이가 말을 안 한다,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겉으로 표가 안 날 뿐입니다.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의 입에서 영어로 말이 나오기에 필요한 그 임계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보이지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아이는 잘 영어를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아가고 있고 잘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양을 부모가 영상을 틀어주고 부모가 책을 읽어준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 누가 아이에게 영어를 노출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고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어릴 때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부모가 영어 환경을 조성해주기가 쉽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어 환경을 함께 한번 조성해 봅시다 라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많이 듣고 보면서 부모는 아이가 영어 습득에 필요한 그 양을 채워주는데 주력하시면 됩니다. 그 양을 채워주시려면 사실 단기간 하루아침에 아이를 쪼아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teacher, 즉 교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가 함께 learner가 되거나 함께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 아이가 매체나 자료를 통해서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그 양을 채우도록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제공해주는 영어 환경 조성자의 역할이 아주 필수적이고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표 영어의 오해 4가지를 오늘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영어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어떤 재밌는 영상이 있는지 어떤 재밌는 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읽어주는 것을 연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아주 편안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해서 부모가 아주 부담스럽고 힘든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주 큰 무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에게 영어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서 그 환경 조성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주 설레고 기쁠 것입니다. 제대로 환경 조성자가 되신다면 아이도 신나고 부모도 신날 것입니다. 그 노력쯤은 아주 즐거운 노력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 문제지를 풀리고 영어 단어를 달달 외우게 하고 이것이야말로 애 잡는 지름길이고 영어를 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할지 말지 그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고 쓰지만 효림파파가 도와드릴 테니 함께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속삭여드립니다. 이 영상 댓글에 내가 하고 있는 엄마표 영어, 내가 만들고 있는 영어 노출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끼리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요. 서로서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